안녕하세요. 서동진 작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지난달에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아이패드를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아이패드를 자랑하려고 만든 영상은 맞긴 한데 자랑만 하려고 만든 영상은 아니고요. 앞으로 제가 다룰 콘텐츠들이 아이패드를 활용하여 미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애플 앱들을 활용하여 글을 쓰거나 영어 공부 등을 하는 것들을 올려보려고 계획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먼저 아이패드를 샀다는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매한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 M2 11인치 모델이고요.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입니다. 용량은 128기가로 구매를 했고 와이파이 모델입니다. 저는 이미 개봉을 한 상태라서 따로 언박싱 영상은 준비하지 않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패드를 구매하기 전에 제가 경험했던 고뇌의 단계와 한 달 사용 후기 등을 말해보려 합니다. 먼저 저는 이런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을 사용했던 경험이 딱 한 번 있었는데요. 4년 전인가요? 울산에 있는 유니스트 산하의 사이언스 월든 센터에서 온라인 레지던시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태블릿을 처음 사용해 봤습니다. 약 3달 정도를 방송 송출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구형 갤럭시 탭을 사이언스 월든 센터에서 대여해 줘서 방송을 송출했었습니다. 사이언스 월든 센터에서 태블릿을 빌려준 용도는 제가 미술 작업을 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어서 태블릿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송출이 끝나고 텀이 있을 때 잠시나마 태블릿을 사용해 보니까 화면도 큼직큼직하고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도 편리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제가 돈을 주고 태블릿을 사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태블릿이 너무 비싸기도 했고 있어봤자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볼 텐데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과소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레지던시가 끝나고 바로 태블릿을 반납하고 다시 조그만 저의 아이폰으로 영상을 시청하거나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전화기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2개의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전에 쓰던 아이폰 6 플러스하고 현재 쓰고 있는 홈 버튼이 있는 보급형 아이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형 핸드폰을 2개를 가지고 하나는 영상을 시청하거나 이미지 자료를 띄워놓고 하나는 유튜브 음악을 틀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참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는 것이 아무래도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영상 시청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영상을 듣는 용도로만 활용을 하다시피 했거든요. 더군다나 6 플러스 핸드폰은 터치도 반응을 하지 않을 때가 많아서 핸드폰을 빨래를 쥐어짜듯이 비튼 후에야 입력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태로 거의 5개월, 6개월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큰 태블릿이나 노트북 또는 모니터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을 조금 둘러보니까 다들 아이패드나 적당한 태블릿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크리에이티브 1230에 계신 작가님들이나 영상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은 다들 최신 맥북이나 아이패드 프로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손쉽게 비교도 해보고 간접 체험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아이패드를 구매하기 전에 맥북을 보았는데요. 맥북이 외관상으로는 매우 좋아 보이긴 했으나 저는 윈도우에 더 익숙한 편이라서 노트북을 살 거면 윈도우가 운영체제인 삼성 노트북이나 델 노트북이 눈에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어떤 노트북이라 할지라도 일단 접었다 펴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했고
노트북의 키 자판들이 타건감이 아무리 좋더라도 일반 기계식 키보드의 타건감을 대체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저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글을 많이 쓰는 편이라서 기왕이면 키보드가 따닥따닥 소리도 크게 나고 글을 쓰기 편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은 저의 구매 목록에서 자연스럽게 지워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제가 오래전에 썼던 구형 데스크탑을 작업실로 들고 와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작업을 할까 이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 쓰는 데스크탑도 펜티엄 시리즈라서 부팅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모니터며 본체, 키보드, 마우스 등을 작업실 책상 위에 올려놓기에는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작업실을 같이 쓰는 분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구형 컴퓨터를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아이패드 또는 갤럭시 탭, 레노버 등의 태블릿을 둘러보게 되었는데요. 유튜브도 검색해보고 쿠팡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격과 구매 후기 등을 읽다 보니까 어느샌가 제 유튜브에는 아이패드 영상들로 썸네일이 가득 채워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는 아이패드병에 걸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아이패드를 살 것은 확실해진 것인데 아이패드를 검색해 보니까 종류가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일단 보급형 9세대에서부터 아이패드 에어, 미니, 프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저는 돈을 좀 최대한 아끼고 싶어서 하나하나 세심히 비교를 해봤는데요. 9세대 같은 경우 가격이 저렴한 편이긴 한데 제가 홈버튼이 있는 구형 핸드폰을 쓰다 보니까 새로 사는 아이패드는 홈버튼이 달린 구형 아이패드로 도저히 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패드 9세대는 제외되었고요. 다음으로 아이패드 에어 5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가격도 괜찮고 디자인도 좋아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던 기종인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너무 얇다는 점이었죠. 구매 후기를 보니까 기판을 물리적으로 누를 때 기판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고 휘어지는 것도 보인다는 영상을 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패드 에어는 낚시용으로 빵이 얇은 기종인데 제가 아이폰 6 플러스를 서브폰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핸드폰의 특징이 슬림해서 처음에 샀을 때 좋긴 했는데 내구성이 너무 별로인 핸드폰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아이패드 에어는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에는 하나 있으면 좋긴 할 텐데 제가 사용하려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또 제외가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선택지는 아이패드 프로만 남은 셈이죠. 이 단계에서는 아이패드 프로를 최신 세대를 살 거냐, 전 세대를 살 거냐 하는 선택지와 11인치를 살 거냐, 12인치를 살 거냐라는 선택지도 있고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면 중고를 살 거냐, 새 거를 살 거냐 이 고민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최신 세대에는 가격대가 너무 높아서 구매를 해야겠다는 엄두도 안 났던 것 같고요. 그나마 4세대에 CPU가 M2 칩이 들어간 아이패드 프로가 적당한 선택지로 보였습니다. 11인치냐 12인치냐는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서 선택지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로 절대 그림을 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은 쉬운 선택지였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미술을 하다 보니까 작품을 평소에도 많이 만드는 편이라서 그림을 그리는 목적으로 12인치의 큰 화면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새 상품으로 아이패드 프로 M2 4세대 128기가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아이패드를 장바구니에 담아보니 자연스럽게 아이패드 관련 액세서리가 묶음 상품으로 뜨더라고요. 묶음 상품으로 뜬 것은 애플 펜슬이랑 애플 폴리오 케이스였습니다. 이게 아이패드도 비싸긴 묻지 비싼데 애플 펜슬도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더라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품 말고도 다른 선택지가 많긴 한데 저는 어차피 살 바에는 정품을 사는 게 오래 쓰겠다 싶어서 그대로 장바구니에 담았고요. 애플 펜슬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들었던 것이 과연 내가 펜슬을 많이 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어차피 제가 애플 펜슬을 살 거라는 것은 저 자신도 알긴 했지만 이걸 지금 당장 구매를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소비일까?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천천히 구매를 해도 되는 것이니까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애플 펜슬이랑 정품 케이스가 묶인 상품을 구매하긴 했는데요. 지금 한 달을 사용하고 드는 생각은 애플 펜슬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바로 살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실제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요. 아이패드는 손가락 터치로 다 되기도 하고 저는 애플 펜슬보다는 키보드나 트랙패드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애플 펜슬을 사시긴 하셔야 할 것 같긴 해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해보니까 필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줄을 긋고 형광펜으로 표시를 할 때 아날로그한 그 느낌이 좋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키보드와 트랙패드를 구매하게 된 이야기를 해보면 저도 이번 달에 이렇게 아이패드 관련 용품을 한꺼번에 다 살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월급쟁이 부자 채널을 구독하고 즐겨 시청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소비를 줄일까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이패드를 사놓고 보니까 그간 참았던 소비에 대한 욕구가 한꺼번에 폭발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이패드라는 것 자체가 아이패드만 단독으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기계는 아닌 것 같긴 하고 다양한 기계 또는 액세서리들과 조합을 이루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느낌이 컸습니다. 키보드는 제가 다양한 블루투스 키보드를 보긴 했는데 액토사에서 나온 레트로 키보드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폴 오스터와 레이먼드 챈들러의 타자기처럼 옛날 작가들이 글을 쓰며 타이핑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거든요. 저 또한 이렇게나마 레트로한 느낌으로 글을 쓰면 글을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요즘 글을 많이 써보니까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오랜 시간 집중해서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글을 쓸 때는 옷을 정갈하게 입고 글을 써야지 소설가 같을 텐데 저는 작업실에서 편한 옷을 입고 있을 때가 많아서 소설가가 아니라 강력계 형사들이 타이핑하는 느낌이 들 것도 싶은데 이 키보드 정말 추천합니다. 키감도 적당한 것 같고 무엇보다 아이패드를 거치할 수도 있어서 너무 편리한 키보드입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요. 트랙패드 같은 경우에는 쿠팡 사이트에서 갑자기 30% 할인이 떠서 바로 구매를 해버리긴 했는데요. 굉장히 편리하고 만족감이 큽니다. 제스처를 활용하다 보면 애플의 기술이 정말 놀랍기도 하고요. 물론 마우스만의 장점이 있는 것도 확실하지만 트랙패드는 제스처라는 것 자체가 유니크하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해서 지금은 완전히 트랙패드에 오른손이 적응해 버렸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패드를 한 달 써본 후에 종합적인 감상을 말해보면 아이패드는 돈값을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이 아이패드로 탐앤탐스 면접을 준비했거든요. 아이패드 안에는 키노트라는 앱이 있는데요. 키노트는 애플 OS에서 사용되는 파워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키노트가 정말 물건입니다, 여러분. 일단 아이패드 프로가 해상도가 높아서 색감을 원색 그대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도 키노트에서 만든 포트폴리오가 색감이 더 정확하고 작가가 원하는 느낌 그대로 보정을 할 수 있거든요. 또한 키노트에는 서식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식들이 실무와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던 서식이기도 하거니와 굉장히 감각적이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가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키노트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저는 포트폴리오도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만들었고
프레젠테이션도 아이패드를 직접 가져가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것을 최상의 퀄리티로 발표할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 저는 이번에 최종 선정이 되었고 내년 4월에 탐앤탐스 블랙파드점에서 개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패드 때문에 제가 합격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번에 면접을 하면서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니까요. 다음으로 작업실에서 주로 저는 아이패드를 활용하고 있는데 영상 시청은 말할 것도 없이 좋습니다. 다만 아이패드 프로의 스피커가 4개가 달려 있다고는 하지만 출력이 제가 가지고 있는 JBL 스피커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외부 스피커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아이패드를 활용하는 용도는 글쓰기와 영어 공부인데 아이패드를 사용하니까 공부하는 것이 재밌어집니다. 일단 화면이 비교적 큰 편이라서 텍스트가 눈에 잘 들어오기도 하고요. 페이지스나 메모 또는 굿노트 같이 기록하는 앱들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서 학업용으로는 이만한 것이 없긴 하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이패드를 어떻게 보관하고 다루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보면 저는 어지간하면 아이패드를 손에 들고 다니지를 않고 터치도 최소한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폴리오 케이스도 한번 씌운 상태에서 벗긴 적이 없기도 하거니와 이동할 때는 아이패드를 파우치에 넣어서 다니고 사용해야 할 때는 액토 키보드 위에 거치한 후에 키보드나 트랙패드를 활용해서 사용을 하니까 손으로 액정을 만질 일이 없는 편이긴 하죠. 하지만 패드를 손에 자주 들고 다니셔야 하는 분들이시라면 조금은 조심히 다뤄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패드에 보호필름을 붙이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핸드폰을 사용할 때도 보호필름을 붙이지 않는 편이라서 기스가 나더라도 그러려니 하긴 할 것 같습니다. 파손 보험 또한 안 들어 놓았는데요. 1년 정도 조심히 잘 쓰고 그 다음에는 떨어뜨리더라도 본전은 뽑았다고 생각할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제가 조심성이 많은 편이라서 어지간하면 안 떨굴 것 같긴 합니다. 이 외에도 할 얘기는 많은데 오늘 다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르긴 하지만 한 달 사용을 해보니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도 태블릿이 없거나 필요를 느끼신다면 저처럼 너무 고민하지는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하나 장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용한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